지문 다 읽었는데도 선지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서 결국 찍는 사람, 해석되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 사람, 시간은 없고 1등급 아니 그래도 2등급은 받아야 하는데 맨날 3, 4, 5등급에 머물러 있어. 영어 1, 2등급 안 나오는 이유? 영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키워드를 못 잡고 못 읽기 때문입니다. 지문에는 항상 출제자가 숨겨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만 먼저 뽑아내면 지문 읽는 시간 줄고 선지 판단은 훨씬 빨라져요. 오늘 이 강의 끝까지 보시면 감독해에서 키워드 독해로 바꿔드립니다. 시간 줄이고 정답 확률 올리는 독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7학년도 수특 영독 1강의 3번 같이 볼게요. 오늘의 3가지 스킬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키워드를 잡기 위한 포인트. 키워드라는 건 뭐야? 그 글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단어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얘가 정답, 선지건 다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키워드가 1개면 1개, 2개면 2개, 3개면 3개. 어쨌든 그 말을 다시 말 바꾼 말이든 똑같은 단어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조동사를 잘 보세요. 자, 조동사에서 특히 need to 같은 애들, 뭐 should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왔을 때는 주장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글의 요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키워드, 포인트가 올 수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선지를 고르는 건데, 자, 선지에서 너무 디테일하거나 키워드가 2가지인데 1개만 나와 있어? 그러면 그런 애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키워드가 여러 개일 때 1개만 골라서 그게 답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처음에 verbal metaphor라는 게 나왔지. 언어적 은유는 자, 뭐한다? 우리의 언어가 더 다채롭고 표현적이게 되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걔네는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하지만 그것들은 그것 자체를, 사물 그 자체를 바꾸지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언어적 은유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고선 뭐가 등장해? 인터페이스 은유가 나오네요. 모어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더 근원적인 역할을 한다.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지, 기술적인 세계에서 영향을 미쳐. 감정뿐만 아니라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그래서 2개가 사실상 이제 다른 포인트가 나오신 거죠. 그래서 언어적 은유와 인터페이스 은유가 나왔는데 인터페이스 은유가 더 근원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에는 기능과 감정에 영향을 준다. 여기 앞에서 포인트가 다 나왔다고 보셔도 돼요. 자, 빈칸으로 가서 볼게요. 빈칸이 뭘로 시작합니까? 인터페이스 메타포네요. 인터페이스 은유는 니드트니까 뭐야?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요지가 나와야 돼. 인터페이스 메타포가 이거를 해야 해 라고 나왔으니까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인터페이스를 위해 선택된 메타포는 쉐입이 나왔잖아. 어떻게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쉐입은 영향을 준다. 방식을 형성한다 라는 거. 이렇게 화살표가 가신다고 보면 되고, 자,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폴더에 넣을 때 이러한 운유적 구성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정보가 정리되는 방식, 우리의 기계에서. 하지만 걔네는 또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을 하기도 해. 여기서 뭔가 도움도 되고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뭔가 제약을 주기도 해. 인터페이스 메타포는, 은유는 또한 영향을 미치는데 feel of the experience니까 경험에 대한 감정, 감정적인, 심미적인 반응에도 우리의 상호작용, 그 기계와 함께 하거나 그 기계를 통해서 하는 여기 이 반응에 이 경험이라는 게 이건데 인터페이스 은유는 또한 영향을 미쳐 경험의 느낌에. 그게 뭐냐면 감정적이고 심미적인 반응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계와 혹은 기계를 통한 우리의 상호작용에. 자, 데스크탑 메타포는, 데스크탑 은유는 call to mind 하면 떠올리게 한다. 뭐를? 사무실 업무. 자, 비서, 상사, quarterly plans니까 분기별 계획. 뭐 작은 사무 공간. 자, 그것이 개발이 됐는데요. 1970년대 후반에, 1980년대 초반에.
자, 사무실 작업이라는 것이 뭘로 보여줬냐면 개인 컴퓨터의 주요한 용도로 보여줬어. 자, 그러면서 데스크탑 이미지를 이제 끌고 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확실히 appropriate 뭐야? 적절하다는 얘기지. 그 환경에 적절을 했어. 그 환경이라는 거는 사무 공간이죠. 자, 근데 뭐가 나오냐면 however가 나오잖아. 하지만 it is less appropriate. 지금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아. 덜 적절해. 뭐 할 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근데 뭘로? 오락센터. 우리의 사회생활의 중심지로. 자, 그럼 여기서 뭔 얘기냐? 이 데스크탑 은유를 얘기하면서 이게 여기서는 적절했는데 여기선 아니야.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 인터페이스 은유라는 것은 이게 필요해 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밑에 가서 할 말이 뭐야? 시각적, 기능적 단서를 제공한다? 명확한 단서? 이런 얘기 없죠. 진화하는데 모든 기술적인 변화와 함께 진화 얘기도 안 나왔지? 현실 세계 도구를 반영한다? 가능한 글자 은유는 글자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은유는 사실 빗대어 말하는 건데. 자, fit이 나오고요. fit은 이제 적합해야 돼. 뭐에? 그 실제 용도의 느낌과 기능 둘 다 적합해야지. 아까 데스크탑 이미지 그래 예전에 썼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 기능이나 느낌이 맞았는데 다른 데 확장했을 땐 전혀 맞지 않아. 그 얘기지. 자, 5번은 사용성을 향상시켜라. 감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금 감정만 나왔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은 없다. 그래서 얘는 안 되시죠. 아, 이럴 수 있어. 유저빌리티 보고 기능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감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용성을 향상시켜라. 자, 그럼 뭔가 관계성도 있어야 되고 사용성도 지금 높여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둘 다 쓸 수 있는 필이랑 펑션을 둘 다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뭔가 개선하고 높이는 게 아니고 이 빈칸 추론은 사실상 이제 결론 문장의 빈칸이 뭐야. 그리고 니드투가 나왔기 때문에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 앞에 나온 데스크탑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한계점을 제기하면서 밑에서 뭐하고 있다? 솔루션을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근데 그 앞에 인터페이스가 뭔지에 대한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한 글이다. 그래서 verbal metaphors 언어적 은유는 언어를 더 풍부하게 하고 생각에 영향 주고 그치만 실제 대상 바꾸진 않아. 자, 인터페이스 메타포의 특징 뭐였어? 기능에 영향 주고 느낌에 영향 줘. 그다음에 사용 방식에도 형성을 할 수 있고 행동을 제한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function이나 feeling, feel이라든지 emotional 표현들이 나왔죠. 뒤에 가서 데스크탑 메타포를 예로 들면서 과거에 뭐였어? 컴퓨터가 사무용으로는 옛날에 적절했는데 현재는 오락용이라든지 사회생활용으로는 맞지 않아. 맞지 않다라는 게 뭐야? 바꿨으면 들어맞아야지 그 얘기잖아. 자, 그래서 하나의 은유가 모든 상황 맞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 적절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선지 고르실 때 디테일한 거 아니면 너무 치우친 거 그리고 마지막 주장, 포인트 이런 것들 놓치시면 오답을 고르기 쉽습니다. 반드시 키워드가 뭔지 명확하게 보시면서 문제를 푸세요.